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2월 16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을 양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먼저 코스피를 보시면 약 0.5%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의 비교적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크게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어렵지 않은 시장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어제와 동일한 가격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격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어제하고 동일한 가격에 마감되는 것도 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3거래일 연속 종가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별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종가가 3일 연속으로 동일하고, 또 오늘은 우선주도 종가가 동일했다, 이 점은 조금 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 오늘 약 2%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LNF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절벽을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LNF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아마도 LNF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을 거예요. 때문에 혹시나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라면 먼저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개인과 외국인 소폭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 쪽에서 소폭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 주체별로 수급이 조금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때문에 거래대금도 과거와 비교해보면 소폭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주체는 사실 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가 나오면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11월 26일부터 하루만 제외하고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과 개인 쪽에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반대 흐름이 나왔어요. 외국인의 소폭 순매수가 있었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2% 이상의 비교적 강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바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 하나솔루션, LG화학, LG전자, 금호석유,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어제도 SDI하고 LG화학 같이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었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하나솔루션,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 금호석유, LG이노텍,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먼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죠. 그리고 LG이노텍,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애플 이슈와 함께 뒷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LNF,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올렸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이었던 업종들을 살펴보면 친환경 관련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이어서 5G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먼저 오늘 가장 큰 상승을 이끌었던 친환경 에너지, 바이든 후보자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306명을 확보했고 대선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종목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하나솔루션이고요. 아마도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장 종료 약 40분 전인데 6.6%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유사한 기업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5%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종목들은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태양광 외에도 수소, 풍력 관련주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이슈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바이든 후보자의 당선과 별개로 전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꾸준하고 간헐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눌리는 구간을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이런 종목들을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재료가 좋고 업황이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한 상승이 나온 그 자리는 좋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만 우리가 조심하면서 종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 내에서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사업 브랜드인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에서 점유율이 25% 이상의 아주 견고한 흐름과 함께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때문에 바이든 후보 당선과 함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하고 5G 관련주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 9월달이었죠. 삼성전자가 세계 1위 통신업체 미국 버라이즌과 8조 규모의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기사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확한 규모로는 8조가 조금 안 되고 약 7조 9천억 원에서 8조 사이라고 하는데, 약 3개월 전에 미국 버라이즌하고 공급 계약을 맺었던 장비에 대해서 이달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소량 테스트 뒤에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인 1분기와 2분기에 생산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미국 버라이즌의 관계 조금은 궁금해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일단 미국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예요. 국내로 비유하자면 SK텔레콤, LG U+, KT 이런 기업이 될 수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5G 주파수 경매가 꾸준하게 진행 중이란 말이죠. 최근에도 C밴드 주파수 경매가 종료가 되었는데 지난 7월 달에도 한 차례 주파수 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경매가 끝난 뒤에 통신사가 선정이 되면 지난 2018년에 미국 통신사들하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삼성전자가 5G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5G 주요 공급업체, 예를 들어서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KMW, 에이스테크, RF텍, 기가레인 이렇게 4기업이 있고, 또 필터 같은 경우에는 KMW, 에이스테크 이렇게 2기업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장비 기업들의 본격적인 수혜가 내년부터 예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LNF 내년에 분사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에 1조 원대의 양극재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 이런 기사가 발표되면서 장중한때 상한가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소식 때문에 오늘 대부분 2차전지 관련주 LNF를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2차전지도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 관련주, 이 업종들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간헐적이고 꾸준하게 발생이 될 것이고, 그럴 때마다 2차전지로 수급이 몰리고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주변 종목들까지 긍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스코 케미칼에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에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발표되면서 그때 당시에도 약 10% 이상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번에는 LNF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는 간헐적이고 꾸준하게 이런 좋은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업종 중에 하나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면서 방향성을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양극재 공급에 대한 재료가 발표가 되었는데, 음극재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 협의를 진행 중이거든요.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와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2차전지는 내년에도 성장이 기대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대표주인 애플, 어제 5%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 상반기에 아이폰 생산을 30% 이상 늘리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애플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애플발 매출이 높은 여러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OLED,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이폰에 공급되는 OLED 물량이 내년이 되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플발 매출이 높은 또 하나의 기업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전체 매출에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애플과 매출이 높다는 것은 이렇게 아이폰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 모듈, 삼성 전기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애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애플과 매출이 높은 기업들 상당히 많으니까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은 생각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의 차트를 보시면 오늘 시가 대비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약 3.7%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조금은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면 그렇게 많은 상승은 나왔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은 양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부 예산안과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공화당에 논의하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나스닥 증시에 긍정적인 바람으로 작용이 되었고, 어제 약 1.2%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나스닥만큼은 아니었지만 큰 변동성 없이 좋은 흐름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5G 이런 업종들은 간헐적이고 꾸준하게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흐름이 좋지 못하다, 그런 생각으로 굳이 종목을 교체한다던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항상 기회를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